5번째 전공 물리학 고체 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3번째 차시로 결정 결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 격자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간격이 라지 R인 중성원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성원자지만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고정되어 있고 그 양전하 근처 음전하를 띤 입자가 평형점 근처에서 조화 포텐셜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화진동의 용수철 상수를 K로 두면 용수철 상수 K는 조화진동에서 M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양전하를 기준으로 하는 음전하의 위치를 각각 x1, x2라고 하면 음전하의 해밀토니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격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해밀토니아니고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 서로의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양전하끼리 음전하끼리의 정전기적 상호작용까지 모두 고려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해밀토니안이 합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해밀토니안은 각 음전하들이 양전하들의 위치에서 벗어난 길이가 격자 간격 라지 R보다 충분히 작다는 근사로부터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다이폴의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이 해밀토니안의 고유 상태를 구해야 하는데요. 마지막 항에 있는 비대각 성분 때문에 유니타리 변환을 해야 합니다.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칭과 반대칭 좌표로 변환해보면 곱셈항을 쉽게 분리할 수 있죠.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대칭항과 비대칭항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분리된 두 항은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고유 진동 모드로 치환할 수 있는데요. 대칭 진동 모드는 오메가 마이너스로 느리고 반대칭 진동 모드는 오메가 플러스로 빠릅니다. 이걸 각각 두 번째 항까지 이항 전개하면 라지 R의 마이너스 6승항까지 나오게 되죠. 이 진동 모드에 대한 바닥 상태 에너지 합은 두 번째 항이 반대보호라서 상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항에 R의 마이너스 6승이 포함되게 됩니다. 에너지의 두 번째 항을 라지 R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를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쌍극자가 고려되지 않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벗어난 R의 6승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는 쌍극자 사이에서 양자역학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인 런던 상호작용이 됩니다. 전자기학에서도 비슷한 식을 유도했었지만 그때는 명백히 정지된 쌍극자를 이용해서 고전적으로 유도했던 거였죠. 방금 유도한 런던 인터랙션은 중성원자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쌍극자 간의 인력이었죠. 이걸 격자 간격 R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포텐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력만 있으면 고체가 격자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청력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청력은 이런 경험적인 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든 이렇게 청력을 만들어주는 포텐셜이 있다면 최종적인 포텐셜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는 빨간색처럼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상수 AB 대신에 두 개의 다른 상수 입실론과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기준거리 시그마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요. 이것의 2의 6분의 1승인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죠. 이렇게 표현된 중성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을 우리는 르나드 존스 포텐셜이라 부릅니다. 이 포텐셜 형태를 고체 격자의 포텐셜로 확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르나드 존스 포텐셜은 거리가 라지 R인 한 쌍의 원자 사이의 포텐셜이죠. 이걸 모든 원자의 포텐셜로 확장하려면 임의의 알파 번째와 베타 번째 원자 사이의 거리 R 알파 베타를 정의해서 모든 알파 베타 조합에 대해서 합해준다면 고체 격자의 총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원자 사이에 떨어진 거리 R 알파 베타를 인접 원자 거리 라지 R을 이용해서 개수 P 알파 베타로 표현해보면 총 포텐셜 에너지 형태를 르나드 존스 포텐셜 형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살창수를 n으로 두면 포텐셜식의 두 개의 서메이션 표현이 n개의 살창에 대한 거리 비율의 합이기 때문에 레티썸 살창의 합은 n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뮤와 뉴는 오로지 원자 배치의 기하학적 구조에만 의존하는 상수죠. 나중에 특정 살창 구조에서 이 값들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 포텐셜 에너지를 뮤와 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포텐셜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원자 간격, 즉 평형 살창 상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이 간격으로 격자가 배열되어 있을 때 최소의 포텐셜 에너지인 응집 에너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베이시스를 이루는 원자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시그마와 입실론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어떤 형태의 살창을 이루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뮤와 뉴에 의해서도 조정되는 물리량이죠. 순수한 중성 원자들의 결합 외에도 가장 간단한 결합은 이온들의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똑같은 결합거리 R에 대해서 런던 상호작용보다 훨씬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 에너지를 정전기 에너지 혹은 마델롱 에너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원자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 실험적인 청력을 사용할 수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청력으로 지수함수를 썼는데요. 이온 결합에서는 이게 좀 더 실험적인 반발력이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이걸 인력과 청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총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포텐셜은 람베르트 W 함수로 표현되는 극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불안정 평행점이라서 이온 결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포텐셜은 앞에서 본 르나드 존스 포텐셜처럼 이런 안정평형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 함수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수학적으로 훨씬 더 깔끔한 함수인 거리의 1보다 큰 n승에 반비례하는 함수를 사용할게요. 물론 n은 실험적으로 맞추는 변수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온 격자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알파 번째 격자와 베타 번째 격자 사이의 거리를 R 알파 베타로 잡고 포텐셜을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정전기 포텐셜 항의 분자에 표현된 부호는 알파와 베타 번째 원자의 전하량이 반대일 때 플러스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르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했던 것처럼 R 알파 베타를 기준 격자 거리 라지 R의 개수 P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청력항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최인접 원자와의 상호작용이 아니라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n쌍의 이온, 즉 양이온 n개와 음이온 n개, 총 2n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인접 원자에서만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첫 번째 항의 배위수 Z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을 표현한 두 번째 항에서 이 부분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자수 n의 개수 에타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에타를 마델롱 상수라 부르고 이 값이 이온 결정의 인력에 의한 전체 정전기 에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델롱 상수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총 포텐셜 에너지를 마델롱 상수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성 원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형점의 위치와 평형점에서의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요. 이온 결합 외에 화학적으로 중요한 결합 중에 하나는 공유 결합이죠. 양자역학 시간에 모두 계산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소 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소 원자 핵인 양성자의 거리를 라지 R로 잡고 이 R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면 먼저 정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청력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양성자 주변에 있는 전자에 의한 인력도 존재하는데요. 두 개의 전자는 파동함수가 대칭이냐 반대칭이냐에 따라서 이런 거리 차이를 발생시키는 교환력, exchange force가 작용했었습니다. 페르미온인 전자 두 개가 결합하면 대칭 스핀인 삼중항과 반대칭 스핀인 단일항이 나오는데요. 페르미온인 전자의 전체 파동함수에 인력의 교환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대칭 스핀 결합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안정평형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정평형점은 수소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약 2.65 일렉트론볼트 정도 낮게 계산되는데요. 이 에너지가 바로 공유 결합에 의한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즉 공유 결합 역시 전자 파동함수의 결합에 의한 양자역학적 효과인 거죠. 이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활성 기체로 만들어진 1차원 고체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활성 기체는 중성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간격이 라지 R일 때의 르나드 존스 포텐셜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때 살창의 합, 뮤와 뉴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체 격자가 1차원으로 무한히 많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알파에 대한 합은 대칭성 때문에 단순히 n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살창합은 어렵지 않게 기준 간격의 2배, 3배, 4배 이런 식의 조화급수 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n개만 합하면 되지만 n이 충분히 많다는 가정하에서 리만의 제타 함수로 쓸 수 있고요. 그 결과는 2를 살짝 넘는 값이죠. 이건 그래도 1차원이니까 나름 해석적인 계산이 존재하는데요. BCC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최인접 원자가 각 채심을 향하는 8개고요.
이 인접 원자까지의 기준 길이를 라지 R로 뒀을 때 기준 살창에서 루트 3분의 2배 먼 거리에 있는 원자가 6개, 루트 6분의 4배 먼 거리에 있는 원자가 12개, 이런 식으로 합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무리수의 급수 계산은 수치적으로만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FCC 구조 역시 최인접 원자 거리를 라지 R로 두고 살창합 뮤와 뉴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수치 해석 결과고요. 면심 입방이나 채심 입방, 혹은 단순 입방 구조의 살창합으로부터 평형 살창 상수를 한번 구해보면 대략 1.1이 살짝 안 되는 값이 나옵니다. 1차원 사슬 구조에서는 1.12까지 나타나고요. 실제로 거리 계수 p는 최인접 원자의 경우만 1이고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뮤는 u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평형 살창 상수는 2의 6분의 1승보다 작게 나타나야 하죠. 특히 1차원인 경우는 1을 제외한 급수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접 원자만 존재하는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로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인접 원자가 하나만 존재할 때는 격자수가 2고 살창합이 모두 1인 상황과 같기 때문에 처음에 정의했던 이런 식의 르나드-존스 포텐셜이 나타날 건데요. 인접 원자 외에 많은 다른 격자들과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뮤와 뉴가 1보다 커지기는 할 텐데 뮤보다는 뉴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평형 위치가 두 개의 격자만 있을 때에 비해서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1차원으로 배열된 선형 이온 결정으로부터 마델룽 상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전하량이 Q인 양이온 N개, 마이너스 Q인 음이온 N개, 총 2N개의 격자가 최인접거리 라지 R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총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때 정전기 포텐셜 항의 개수가 마델룽 상수였습니다. 마델룽 상수 역시 고체 격자의 대칭성을 고려해서 알파에 대한 합을 입자수 2n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2n개의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는데요. 부호가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쌍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n이 충분히 많다면 이 급수는 로그 2가 되겠죠. 실제 3차원 나트륨 격자 구조를 생각해본다면 최인접 원자가 6개, 여기까지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가까운 원자는 거리가 루트 2R인 같은 전하량의 면심 입방 위치 12개, 그 다음에는 거리가 루트 3R인 반대부호 8개, 이런 식으로 모두 합하면 되죠. 해석적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 해석으로 대략 1.7476 정도 되는 값이 됩니다. 즉 격자의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 발생하는 입자 한 쌍당의 정전기 에너지는 한 쌍만 있는 이온 격자에 비해서 1.7476배 정도 강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위수는 6이기 때문에 총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계산했던 1차원 이온 결정이 최인접거리 라지 R 이퀄리브리엄 간격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길이를 변형시키기 위한 탄성상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간격이 라지 R로 변했을 때 길이의 변화량은 바로 다음 차시에서 사용할 스트레인 E를 사용하겠습니다. 차원이 없는 길이 변화의 비율이죠. 일단 1차원 이온 결합의 총 에너지는 앞에서 구했듯이 배위수 2에다가 마델룽 상수 2로그 2가 됩니다. 총 에너지를 평형점으로부터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항은 앞에서 유도했던 평형점에서의 에너지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평형점이니까 당연히 0이 되어야죠. 그리고 안정 평형점을 만드는 항인 세 번째 항을 계산하면 이의 제곱에 관한 함수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제곱의 개수 중에서 2분의 1을 제외한 항이 바로 이온 결합의 탄성 상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성원자 사이의 르나드-존스 포텐셜을 가지고 불활성 기체 격자가 가지는 총 에너지를 구해봤습니다. 이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살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살창합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봤고요. 평형일 때의 살창 간격과 응집 에너지도 구해봤었죠. 그리고 이온 사이에 가지는 에너지와 결정의 총 에너지를 구해보고요. 이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마델룽 상수의 의미도 살펴보고 연습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